비주얼 피싱, 보이스 피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보이스 피싱은 전화로 누군가를 속이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 팀장인데요. 라고 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사칭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의 사기를 피싱이라고 하는데 비주얼 피싱은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귀와 눈으로 속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자 배쌤입니다. 저는 아르고 심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방식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녹화된 영상을 보내서 이제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발전된 방식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둘 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로 사용을 하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납치됐다. 자식이 납치됐다라고 하면서 그 자식의 영상이 나가는 거죠. 근데 녹화된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영상이 보통 짧아요. 한 5초에서 10초 사이. 그래서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영상이 제작돼요. 예를 들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라면서 우는 영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송되면 일단은 이성의 스위치가 딱 꺼지거든요. 내 자식이 위험하다는데,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보고 목소리로 들리는데 내 딸의 목소리가 확실한데 이걸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송금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시간 텀을 두기 시작하면 의심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바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네 딸 죽어라는 생각에서 더블 체킹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딸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시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뇌를 멈춤 상태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영상통화인데 우리가 영상통화 하듯이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즉시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마치 통신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딜레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들도 그걸 알아서 통신이 좀 잘 안 되나 봐 라는 말을 합니다. 전화가 잘 안 터지나 봐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답이 늦기도 하고 영상이 끊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끊고 다시 전화 걸게 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끝나거든요, 상황이.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랑은 다른 게, 보이스피싱은 제3자잖아요. 뭐 검찰, 뭐 경찰.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내가 무슨 일에 연루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URL을 누르거나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훨씬 더 강력한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기가 너무 어려운 범죄예요. 그리고 감정을 유발해서 그 감정으로 인해 뇌를 마비시키고 행동으로 이르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납치된 상황이면 라면서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더블 체킹을 하게 되거든요. 방에 있었는데 이러면서 방을 열어본다거나, 혹은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진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왔는데 딸이야. 엄마 나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나 지금 내 친구랑 있는데 내 친구 통장으로 10만 원만 붙여주면 안 돼? 금액이 작아지면 의심을 할 이유가 더 없어져요. 그래서 소액 사기를 박리담회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의심하기 어렵죠. 그리고 신고하기도 애매한 금액을 사기치기도 해요. 왜냐면은 신고하면 또 경찰서 출두해야 되고 뭐 조사받아야 되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소액의 경우에는 아예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게 100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한테 5천만 원 뜯는 것보다는 1000명한테 5만 원 뜯고 신고 안 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면 돼요. 전화통화하다가 사고 나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확 공포로 다가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거기서 오는 공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의 상상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상이라는 걸 알죠. 근데 눈으로 봐요. 그러면 그 장면은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때 눈과 귀로 정보를 습득해요. 물론 촉감이나 온도 같은 것들로 느끼기도 하지만, 근데 보통은 사이버상에서의 영상이나 글이나 뭐든지 간에 눈과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심한다는 건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 눈에 보는 잔상이 남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눈으로 지각된 정보는 바로 뇌로 꽂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몸이 굳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잠깐 멈췄다가 도망갈까? 맞서 싸울까를 결정하게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습성이에요.
근데 보통은 너무 충격받으면 둘 중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뇌가 마비되는 상태, 프로즌 상태라고 하는데 얼음 상태예요. 그래서 왜 드라마 보면 덤프트럭이 빵 하고 오는데 왜 안 비켜? 이런 생각 들잖아요. 프로즌 상태예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굳어있는 상황. 그게 오류가 난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눈으로 본 거를 100% 믿냐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보는 걸 이건 환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집 밖에 나가지 못한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는 게 안전할까, 걸어가는 게 안전할까, 비가 오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모든 옵션을 고려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는 것처럼 길을 떠나진 않거든요. 항상 가던 길은 항상 가던 방식대로 가요. 왜냐? 우리가 인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생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저거는 뜨거운가 보다, 저건 차가운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실제로 가서 만져봐야 정확하게 아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으로 봤어요. 누가 혹은 내 가족이 다쳤거나 협박을 받거나 납치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사실일까? 지금 화면을 보니까 딜레이 된다거나 혹은 여기가 초점이 안 맞는 거 보니까 이건 딥페이크 영상 같은데? 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정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로봇 같은 인간이 아닌 이상해야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주얼을 사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발전해도 프로즌 상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제3자가 하는 행동을 영상으로 볼 땐 이게 AI 영상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데 그 사진이 명백하게 내 딸이거나 아들이면 주변 상황을 보고 이게 가짜라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AI 영상 아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폭포가 떨어지는데 폭포가 막 이렇게 떨어져. 뒤에 장면에서 폭포가 떨어지는데 밑에 물은 잔잔해. AI를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영상의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딸이 납치를 당했다는데 뒤에 무슨 상자가 쌓여 있는지 이거는 이상하게 쌓여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를 마비시켜 버리니까 우리는 시야가 확 좁아져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덜 느낄 수밖에 없죠. 일단 몇 가지 심리적인 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피해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 문을 열다가 발이 찧었어. 그러면 그걸 상상만 해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엔 고통받는 사람을 봤을 때 나도 마치 고통을 받는 것처럼 뇌의 부분이 활성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가 괴롭기 싫어서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괴로울 거라는 거를 상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체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마치 게임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게임에서 상대방 캐릭터를 죽인다 그래서 너무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부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게이머 되는 거예요, 범죄가. 그러면 더 이상 죄책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게 더 잔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편리해진다는 것도 있죠. 내가 노출이 안 되잖아요. 내가 원래는 절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면 이게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범죄자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끝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훔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사이버상에서는 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캄보디아 단지에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1000명씩 모여있으면 나는 그냥 이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하는 거 나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훨씬 더 결여되겠죠. 게다가 거기에서 어떤 명령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라면 책임은 당연히 분산돼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명령 받아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히고 나서도 그닥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걸 의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게 맞나?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와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인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겠어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계속 의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이 되겠죠.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경쇠약, 노이로제 걸리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입원을 해야 돼서 입원 수속을 하는데 제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 땡땡땡 씨 남편 되시나요? 네. 혹시 수술 동의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하는데 잠깐 한 3초 멈췄다가 보이스피싱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분명히 말을 하고 왔는데도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일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 게 실제로 사건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타인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어색한 부분을 찾는 게 판별법이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가족끼리는 비밀의 메시지 같은 거를 만들어 두시는 게 사실 확인을 하는데 좋다. 내가 진짜 납치를 됐거나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인.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납치됐을 때 상대방이 그냥 네 딸이 집 나가서 나랑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다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사진을 계속 보낸 연쇄살인범들이 있었어요. 그 사진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어떤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모가 납치된 거라는 걸 확신하고 신고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진이라면 혹은 동영상이라면 알 수 있는 사인들, 그러면 실제라면 이제 그 사인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어린 아이들한테도 쓰거든요. 누군가가 엄마 대신 널 데리러 가면 이걸 물어봐.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 그러면 답은 무조건 이구아나여야 돼. 이렇게 사인에 맞춰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인에 맞춰 두시는 게 최후의 방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제가 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거를 얘기 드리면, SNS는 비공개로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올리고 스레드 같은 내용들을 올릴 때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하는 말인데 그게 범죄자들을 유혹하는 말들이 있어요. 혹은 유혹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혹은 성적인 내용이 담기거나 혹은 갈등인데 성적인 갈등을 다루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레이더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은 비공개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누가 이걸 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은 노출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이래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어떤 아파트, 몇 층, 몇 동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범죄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보를 캐낼 때 SNS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얘는 누구누구랑 같이 사는구나, 어떤 집에 사는구나, 혹은 취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면 그 정보를 딱 던졌을 때 상대방이 더 쉽게 믿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